(1964년 4월 22일)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었고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헤이즐넛과 코코아를 특별한 배합으로 섞은 누텔라가 재탄생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누텔라. 1940년대 피에트로 페레로라는 이탈리아 제과제빵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누텔라, 틱택, 페레로 로쉐, 킨더 같은 것을 만드는 기업의 창업자가 됩니다. 페레로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인 피에트로 도글리아니, 동생인 피에트로 지오반니, 이렇게 3형제 중 둘째. 페레로 형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젊었을 때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으나 여러가지 스타일의 요리를 하는 데 능숙한 형과 식재료를 사고 파는 데 능숙했던 동생,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그들 형제는 자신들의 작은 가게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피에트로 페레로는 1924년 피에라 칠라리오와 결혼하고 1925년 아들 미켈레 페레로를 낳습니다. 1940년대 동생 지오반니가 사업에 동참하게 되고 지오반니가 가져온 닭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닭밀, 헤이즐넛 깻묵, 코코아, 약간의 코코넛 버터 등을 섞어 방고체 상태의 무언가를 만들고 직사각형의 틀에 방고체를 넣어 모양을 냈습니다. 가성비,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 초콜릿 대용물은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누텔라 잔두요트였습니다. 그렇게 페레로가의 형제는 승승장구하나 싶었는데 페레로 일가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창업주인 피에트로 페레로는 1949년 봄 51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아내인 피에라, 아들 미켈레, 동생 지오반니가 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빵에 발라 먹는 누텔라는 언제쯤 세상에 나온 걸까? 페레로의 잔두요트가 뜨거운 날씨에 녹아내렸습니다.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잔두요트를 취급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러다 잔두요트를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상품화하여 수페르 크레마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19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고객들을 위한 가치 창출로 현대적 의미의 마케팅을 구사 더욱더 승승장구합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미켈레 페레로는 인당 초콜릿 소비량 1위국인 독일에 공장을 완성한 후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는 더 큰 수요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독일 성공을 발판 삼아 프랑스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알바의 시골 지역에서 작은 공장으로 시작했던 페레로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페레로, 이탈리아에서 창업한 식품 제조사로 앞편에서 다루었던 누텔라, 오프닝 때 먹었던 페레로 로세로 유명하죠. 로세는 프랑스어로 바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몬드 등으로 주변을 바위처럼 울퉁불퉁하게 연출한 한입 크기의 초콜릿입니다. 누텔라는 처음부터 누텔라가 아니었습니다. 수페르 크레마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었죠. 누텔라의 브랜드 네이밍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성공적인 브랜드 네임은 두 음절 혹은 세 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것들이고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발음이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심한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별로 고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구글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구골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 에드워드 카스너라는 수학자의 어린 조카가 아주 큰 숫자를 지칭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으로 아주 큰 숫자를 뜻하는 영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 창업자인 베조스는 이름을 정할 때 인터넷 검색 시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을 염두해서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겠다고 마음먹고 사전 A 섹션을 보던 중 아마존이라는 단어에 눈이 꽂혔다고 합니다. 이렇듯 누텔라의 브랜드 네임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유발한 결과물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란 갑작스럽게 공포된 이탈리아의 새로운 법령, 상품의 명칭, 포장, 홍보 등에 관한 새로운 법령으로 수페르 크레마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누치, 누슬리, 누토사, 누티나 같은 여러 이름들이 제한되었습니다.
되었지만 미켈레는 어느 날 밤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해 브랜드 네임과 로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페레로는 50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텔라 로고는 흰 배경에 누텔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는 누텔라 크림이 발린 빵이 있습니다. 누텔라의 서체로는 그리스의 그래픽 아티스트 막스 비딩거에 의해 개발된 서체 헬베티카 미디엄 서체를 선택했으며 3M, BMW, 지프, 파나소닉, 토요타 같은 기업 로고의 인기 서체로 사용됩니다.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페레로는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충치의 원인이라고 여겼던 초콜릿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빵에 발라 먹으며 단순히 간식이 아닌 아침 식사 때에도 먹을 수 있도록 영양학적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누텔라는 다 먹은 용기를 주방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부들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 먹은 용기는 물컵, 와인잔, 맥주컵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지난 50년 동안 발매된 용기의 종류는 거의 800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사랑하는 물건들이라는 책에는 70개의 이탈리아 상품들이 등장하는데 만인의 드림과 페라리, 제가 좋아하는 피자, 모카 익스프레스, 그리고 누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누텔라는 세상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미디어 마케팅으로 세계인들의 러브마크로 입지를 굳히게 되죠. 특히 텔레비전 광고는 누텔라에게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의 수단을 통해 누텔라에 대한 사랑은 순식간에 인터넷의 세계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대, 페레로는 일찌감치 브랜드 커뮤니티를 운용하며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물론 유튜브, 플리커,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소비자들과 소통했습니다. 50년 성공 신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페레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변화를 주도해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 아시나요? 전 세계를 달콤하게 만든 악마의 잼 누텔라가 있다면 악마의 파이, 초코파이가 있다는 것을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누텔라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과자 초코파이.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파이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를 달콤하게 만든 누텔라와 초코파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라는 건데요. 페레로에 있어 헤이즐넛은 매우 중요한 원료죠. 1980년대 말 헤이즐넛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헤이즐넛 나무를 심는다면 1년 내내 좋은 품질의 헤이즐넛을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1991년부터 나무 심는 공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헤이즐넛 나무는 위도 35도에서 45도 사이의 온대 지역에서 자라는데 이탈리아, 터키, 조지아, 스페인,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미국 등이 주요 생산지들입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조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가장 최근에 페레로의 투자가 이루어진 호주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첫 수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심은 헤이즐넛 나무들은 660만 그루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기업인 페레로는 주가 변동이나 주주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한 투자라고 여겨지면 과감하면서도 빠른 결정이 반세기 브랜드 성공 신화를 이끈 주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누텔라가 탄생한 1964년도에는 미국 전 대통령 미셸 오바마,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등 많은 유명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누텔라가 탄생한 해라는 설명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누텔라의 탄생 50주년 기념 이벤트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두바이, 러시아,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호주 10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생일 파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가 케빈 로버츠가 제시한 다음의 조건에서 러브마크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존경. 그래프 왼쪽 위쪽에는 소비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오래된 브랜드들이 많으며 왼쪽 아래쪽에는 좋아서 구입하기보다는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브랜드들,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입니다. 오른쪽 아래쪽 영역에 대해서는 유행 상품들의 영역이며 짧은 기간 사랑이 집중됩니다. 오른쪽 위쪽 영역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이 있는 가장 빛나는 영역, 누텔라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러브마크 영역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자 초코파이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러브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페레로 그룹 누텔라와 더불어 페레로 그룹의 큰 매출을 자랑하는 프랄린 초콜릿 하면 발렌타인데이가 떠오르는데요. 달콤함을 세상에 전했던 페레로 그룹 CEO 미켈레 페레로, 달콤한 사랑을 전하는 201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8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도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달콤함으로 세계의 전설이 되길 바랍니다.